안녕하세요,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볼 종목은 바로 굿RX입니다. 티커는 GDRX. 이 종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때 미국 의료 시스템의 구원자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기대를 엄청나게 받았었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성장세가 확 꺾이면서 투자자들 속을 아주 까맣게 태운 진짜 애증의 종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갑자기 정말 거짓말처럼 초대형 계약들을 빵빵 터뜨리면서 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어요. 이게 과연 그냥 잠깐 반짝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화려하게 부활하는 신호탄일까요? 오늘 저랑 같이 이 굿RX의 모든 것, 과거부터 미래 가능성까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굿알렉스가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확 끌어모은 그 사건부터 보시죠. 이 질문, 월 1,000달러짜리 약을 499달러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정말 핫한 비만 치료제 오젬픽이랑 위고비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거 한 달치 사려면 우리 돈으로 13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근데 굿알렉스가 이걸 월 499달러, 거의 반값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파격적인 수가 과연 굿알렉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그 배경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굿RX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그 본줄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 해 6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미국 처방약 시장에서 굿RX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독특한 포지션을 아는 게 이번 분석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굿알렉스의 사업 모델, 이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아주 강력하죠. 진짜 복잡하기로 유명한 미국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제대로 파고든 건데요. 자, 환자가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잖아요? 그럼 바로 굿알렉스 앱을 켜서 약 이름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 약국들 가격이 쫙 뜨고 어떤 쿠폰을 쓸 수 있는지도 한눈에 보입니다. 미국은 똑같은 약인데도 바로 옆 동네 약국이랑 가격이 막 2배씩 차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필수 앱인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굿알렉스가 PBM이라고 약제비 관리 회사들이랑 미리 딜을 다 해놓는 거예요. 우리 유저들이 대량으로 살 테니까 싸게 줘 하고 협상을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그냥 앱에서 쿠폰 딱 받아서 약사한테 보여주면 끝. 뭐 복잡한 서류 절차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바로 할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비싼 약값 때문에 힘들어하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해결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서비스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바로 이 숫자가 말해줍니다. 600만 명 이상. 이게 뭐냐면 매달 꾸준하게 굿RX를 쓰는 사람들의 수, 즉 월간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그냥 한번 써보고 마는 게 아니라 매달 약 탈 때마다 습관처럼 굿RX 앱을 켜는 충성 고객이 6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바로 이 강력한 사용자 기반이 굿RX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고 모든 사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굿RX는 이걸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이 수익 구조를 보면 이 회사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큰 덩어리 70%는 처방거래 수수료예요. 사용자가 굿RX 쿠폰으로 약을 싸게 사면 그 과정에서 약국이나 PBM한테서 수수료를 받는 가장 전통적인 수익 모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저 20%짜리 제약사 솔루션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약사들이 자기네 신약을 홍보하거나 특정 약 판매를 늘리고 싶을 때 굿RX 플랫폼에 직접 광고비를 내는 일종의 B2B 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 후반부에 나올 대반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사 솔루션, 이 단어는 꼭 기억해두고 넘어가시죠. 자, 이렇게 탄탄한 사업 모델의 충성 고객까지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굿RX는 최근 몇 년간 아주 혹독한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지는 상황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연간 매출 성장률이 5.6%는 됐는데 2025년 들어서면서 분기별로 3%, 심지어 1.2%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건 그냥 성장세가 좀 둔화됐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때 잘 나가는 성장주로 꼽혔던 기업의 성적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숫자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미국 전체 제약 시장은 매년 10% 가까이 꾸준히 크고 있는데 굿RX는 구작 3% 성장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남들보다 좀 느리게 가는 수준이 아니라 커지는 시장의 과실을 전혀 따먹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했는데
왜 내 종목만 일어나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죠. 성장세가 꺾인 데에는 내부 문제도 있었지만 정말 결정적인 외부 충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3대 약국 체인 중 하나인 라이트 에이드가 파산해버린 사건입니다. 라이트 에이드는 구달엑스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였는데 이 회사가 망하면서 더 이상 구달엑스 쿠폰을 안 받게 된 거예요. 이 일격으로 구달엑스는 한 해에 최대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건 정말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악재였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력 사업인 처방거래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3%로 역성장하기 시작했고요. 돈 내고 쓰는 유료 구독 서비스 매출도 7%나 줄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거대한 공룡 아마존이 아마존 파머시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은 말도 안 되게 치열해졌죠. 거기다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약값을 잡겠다고 PBM 산업 전체를 손보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까지 낀 그야말로 앞뒤가 꽉 막힌 사면초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렇게 모든 비관론이 시장을 뒤덮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이야기의 흐름을 180도 바꿔버리는 극적인 카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구달엑스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이 초대형 계약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구달엑스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쉴 새 없이 빅딜을 터뜨립니다. 9월에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황제 노보 노디스크와 손을 잡고요. 10월에는 대형 약국 체인 크로거 그리고 거대 제약사 암젠과 연달아 계약을 맺더니 급기야는 정부 프로그램 참여설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어버린 그야말로 파트너십 기습 공격이었죠. 이 화려한 공세의 포문을 연 건 단연코 노보 노디스크와의 계약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만 원짜리 오젬픽, 위고비를 월 499달러에 제공한다는 거였죠. 근데 이건 단순히 약값을 좀 깎아준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30년이면 13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는 이 거대한 비만 치료제 시장의 한복판으로 구달엑스가 직접 뛰어들었다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옆에서 가격 비교나 해주던 플랫폼이 이제는 시장의 핵심 선수인 제약사와 직접 손잡고 새로운 가격판을 짜는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시장은 이 변화의 의미를 기가 막히게 알아챘습니다. 노보노디스크와의 파트너십 뉴스가 나온 바로 그날 구달엑스 주가는 하루 만에 무려 35%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투자자들이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다. 이 회사의 사업 모델 자체가 바뀌는구나 라고 판단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노보노디스크 계약이 맛있는 에피타이저였다면 투자자들을 진짜 열광하게 만든 메인 요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밀어붙이는 약값 할인 프로그램, 이른바 트럼프 RX에 구달엑스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죠. 만약 이게 진짜 성사된다면 구달엑스는 그냥 민간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공인하는 약값 할인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 수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이건 정말 회사의 레벨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그냥 시장에 떠도는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달엑스의 CEO 웬디 반스가 직접 인터뷰에서 정부와 논의 중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겁니다. CEO 입에서 직접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겠죠? 이 한마디가 모든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시장의 기대감을 그야말로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달엑스가 걸어온 깊은 침체의 터널, 그리고 최근에 맞이한 극적인 반전의 기회까지 모두 훑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구달엑스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달엑스를 둘러싼 투자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 한 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왼쪽 기회의 요인을 한번 보시죠. 노보노디스크나 암젠 같은 빅파마와의 계약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실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렉스 참여는 정말 대박의 터질 수도 있는 잠재적인 홈런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아까 제가 강조했던 제약사 솔루션 부문이 무려 32%나 성장하고 있다는 점, 또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한 해에 1억 2,300만 달러나 되는 튼튼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위협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PBM 규제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 아마존과의 경쟁 그리고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주력 사업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런 기회와 위협을 다 따져봤을 때 그래도 기회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를 평균 내보니까 5달러 80센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주가보다는 꽤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아직 주가에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결국 굿 RX 투자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최근 터져나온 이 빅딜들이 추락하던 주가를 잠시 붙잡아주는 일시적인 진통제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서 장기적인 성장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답을 내리느냐가 바로 굿 RX 투자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겁니다. 오늘 굿알엑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에이드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딛고 노보노디스크와 정보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곧 발표될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그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